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기존 보수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이런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축혀 올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 하는 그런 논법을 쓰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당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악의 배신입니다. 이념적 배신이기도 하고 인간적 배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선이 그냥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개성되고 있는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아니 한 80%가 같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하나는 있어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뒷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같습니다. 대북 굴종적 정책도 같고, 특히 퇴임을 몇 개월 앞두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다음에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쇠기를 박자라고 합의를 한 게 14선언입니다. 그 14선언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14선언의 주요 골자가 4.27 선언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문구,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즉 대한민국의 국부를 북한 정권에 반토막 내가지고 떠넘겨가지고 남북한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강도적 발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한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더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라, 이런 식의 논법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리고 그런 노선을 택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를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항주의입니다. 기회주의보다 더 나쁜 게 투항주의입니다. 투항주의. 이게 다 이념 무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행태입니다. 황자엽 선생이 일찍이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 즉 대한민국 이해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은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로 무장한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자, 종북 세력이죠.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이 적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는 적을 최소화해야 돼요. 적을 넓히면 안 됩니다. 즉 김정은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그게 이깁니다. 그게 이승만 정신입니다.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홍준표 시절에도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만 정신의 핵심은 뭐냐?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참아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시장경제,
무엇보다도 농지 개혁에서 보여주듯이 특권층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평등입니다. 이승만만큼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사이 한국의 여성들이 아주 활발한데 요새는 또 시위에도 남자 못지 않는데 여성 해방은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킨 덕분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꾸민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집이 부실하니까 거기에 속을 채워가지고 부강병을 하고 복지와 민주주의를 하는 기본을 만든 사람이죠. 박정희의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개방적 정책, 실질적인 한미동맹, 실질적인 한일 우호관계, 이게 박정희 정신 아니겠습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두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정신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김영삼은 이중적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영삼은 훌륭한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좌파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교조 퇴출했던 정교조 교사를 받아들여서 김대중 때 정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통로를 열었고 무엇보다도 전 정권을 모조리 부정을 했습니다. 자신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지는 정통성이다 해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를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중앙청 건물을 총독부 때 지었다 해가지고 헐어버리는 이런 역사 파괴를 저지르다가 드디어 이게 다 경제적 문제로 생겨가지고 외환 위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이 외환 위기를, 새로운 외환 위기형 경제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다른 정책에서 실패하면은 덮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다 누적이 되면 다 저수지처럼 경제 파탄으로 수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한국당 민자당이 김영삼을 만들어낸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더 올라가면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진을 누구를 그려야 되느냐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까지만 그런 모양인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도 그래야 합니다.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을 축혀 올리면서 박근혜를 출당한 정당이 되면 되겠습니까? 노무현을 축혀 올리면서 박근혜, 이명박, 그럼 이명박, 박근혜가 노무현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현재로는 무죄인입니다. 재판은 무리하게,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두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권 유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이런 비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의 기준으로서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구속재판입니다. 구속재판.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큰 잘못 하나가 출당한 건데 아직도 무죄인인데 무고한 사람인데 출당하면
오히려 검사 판사들한테 마음대로 하라는 격려가 된 거 아니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사 정리를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머리를 싸매고 토론을 하고 격론을 벌린 다음에 정리된 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역사 속에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고립무원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유린적 수사와 재판을 정면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선거하려면 남았어요. 자, 이념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외롭지만은 이게 옳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적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들고 항복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좌익이 강한 게 비록 잘못된 이념이지만 그 이념으로 무장한 탓에 이 좌익들이 끈질기고 권력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파는 좌익 이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못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민족사회 정통은 우리다. 우리가 민족 정통 세력이고 김정은과 거기에 빌붙어 있는 세력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하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김정은 세력은 한민족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입니다. 동족을 난쟁이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 자들이에요. 자유를 부인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자유의 확대로 가는데 자유를 조선조 시대보다 더 억압하는 그 김정은이 민족사회 정통 세력이고 김정은에 굴종하는 자가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안에 있다면은 자유한국당은 그 세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은 죽을지언정 노무현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피를 토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은사를 보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의 기준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따라서 봉하마을을 다녀온 뒤에 자유한국당 주요 지도부의 은사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심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못지않은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을지언정 노무현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조차 노무현 아류 정당으로 전락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적이네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입니다. 조직된 여론이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육에서도 자유 빼고 민주주의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어서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당, 문재인 정당과 확실히 차별화시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좌파 연방제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를 폐기시켜야 합니다. 김정은과 싸워 북한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자유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자영업자와 서민과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자유언론을 지켜야 합니다. 좌파 교육감과 싸워 정교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국정원과 공안기관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국군과 기무사령부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감옥에 갇혀 별건 수사를 계속 받으며 30년 형이나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을 자유한국당이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자유통일을 쟁취해야 합니다. 아주 잘 쓴 글이고 대안까지 있고 짚을 거 다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들어 박근혜를 치는 이런 비열한, 인간적으로도 비열하고 이념적으로도 비열하고 자기 이름을 부정하는, 자유도 부정하고 한국도 부정하는 그런 토항주의적 노예 근성 사대주의를 벌이는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를 살려내고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박정희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 주류 세력의 호적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을 들어서 박근혜를 지우고 문재인을 친다? 그런 기교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 민주체제 위협받고 있는 이것을 지키는 싸움달게 되어야 됩니다. 싸움꾼이 되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이념으로 싸워야 합니다. 언론으로 싸워야 합니다. 권력을 놓친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전 지사 지적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강도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명에 자유한국당이라고 붙인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